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 164편의 영상입니다. 요즘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나는 솔로 10기에 출연하신 영철님을 포커싱 하겠습니다. 어, 많은 그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정말 참으로 큰 용기를 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숙한 탓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을 잘 서툴거나 잘 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귀한 사람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을 이해하게 된다면 자신과 또 타인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상호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어, 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은 잘못이 없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히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이것을 저 사람 마음에 쏙 들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부정적 감정을 드러냈을 때 어떤 그 어린 시절에 주변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거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감정 표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양한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를 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자기 감정을 정말 표현하면서 살아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의 경험은 그 대뇌 신경회로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되어서 그 나름대로의 그 감정의 지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대편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불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면 감정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여주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나는 솔로 10기에 그 출연하신 영철님, 제가 존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철이가 현숙과 영자의 지금 그 관심을 받으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6화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화까지는 상당히 그 영자와 잘 짝꿍이 맞고 티키타카가 잘 맞았는데, 현숙이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정서적인 혼란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6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편에서 어떻게 과연 그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영철의 영상에서 보여진, 제가 만약에 영철이 저희 상담센터에 와서 제가 이렇게 어떤 심리 검사라든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영상에서 표현된 정말 그 뭐랄까요, 영철의 그 방송에서 제작진들이 보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편집이 된 상태에서 그 장면만 보고 이렇게 어떤 성향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은 사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영철과 같은 어떤 그 성향의 행동 유형을 하는 사람들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철이가 이렇다가 아니라 영철처럼 행동하는 그런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은요, 일단은 영철 같은 그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제가 이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 성향을 분석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그 영철은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팀플레이 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첫 해 방영할 때 그 떼학표 때 경주에 떼학표 때서 이제 그 촬영이 시작이 되는데 엄청난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이제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때 이미 양산을 여러 개, 네 개씩이나 네 개인가 다섯 개를 준비해 와서 그걸 다 이렇게 여성들에게도 주고 남성 출연자들에게도 주어서 다들 와 너무 좋다, 좀 진작 주지 이런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서비스 성향이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영철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징과 또 영철과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 유형은 일반적인 특징과 또 강한 부분, 또 약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영철이에게 어떤 배우자가 맞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야 스펙도 좋고 외모도 저렇게 아름답고 이런 정말 자기를 저렇게 좋아하는 여성인데 둘이서 결혼하면 참 잘 살겠다. 그런데 뜻밖의 잘 살겠다 했는데 둘이서 살면서 소통이 안 돼서 정말 답답해서 고구마끼리 사는 그러니까 고구마 이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 전에는 그게 매력이었던 것이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소통이 안 돼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정말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야 영철이가 과연 자기를 좋다 하는 영자와 현숙이에서 누구를 선택할까? 그게 상당히 최종 선택에서 누구를 선택할까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철이와 같은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은 일단 겸손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주도적이고 나서는 거 잘 안 합니다. 네. 주도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팀플레이 성향이 있다. 그리고 타인을 잘 배려합니다. 그런데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철이는 이렇게 리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힌 지금 그분이 농협은행에서 대출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 이렇게 서비스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서비스 성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면 이렇게 배려하죠. 배려하고. 그래서 그때 첫 회에서도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양산을 5개, 우산과 양산을 섞어서, 그러니까 양산은 여성들에게 주고, 우산은 남성들에게 줘서 이렇게 해를 가리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했던 그것도 서비스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철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6화에서 지난주 6화에서 그 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누구죠? 그 현숙과 그때도 미리 준비한 그 무슨 헝겊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그 창문에다 이렇게 걸어서 해를 좀 가려준다는 상당히 세심한 그런 거를 쓸 때 여자들이 좀 그때 감동받죠. 그래서 현숙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출연하신 영식이와는 정반대죠. 영식에 대해서도 제가 기질적인 성향과 행동 패턴, 행동 유형을 올려드렸죠. 올려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 패턴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 패턴이 꼭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제가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라고 그때 그 영식 편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을 가지고도 또 기본적인 가지고
또 성장해 가면서 이게 부정적으로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강화가 될 수 있는데, 영식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신뢰가, 여성들이 신뢰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 거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멘트를 날리는, 근데 뭐 출연진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식 같은 그런 행동 유형을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그렇게 하죠. 네, 오늘은 영식 편이 아니니까 영식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김명희 교수 상담 TV에 들어가 보시면 영식 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영철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 부분에서 영식이는 이 한 곳에 정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이렇게 어장 관리를 한 4-5명 하면서 수시로 만나야 돼.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2-3명은 만나야. 근데 그걸 무슨 꼭 사기를 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사기꾼이다 뭐 아주, 근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향적으로 그래야 이게 안정감이 와요. 한 사람만 만나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여기다 포켓에 넣어놓고 또 이쪽 포켓에도 하나 넣어놓고 또 이쪽 포켓에도 좀 넣어놓고, 그래야 이제 안정이 되는 그런 유형의 영식이라면, 영철은 정반대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실되게 한 여성과 이렇게 어떤 썸을 타고 있는데 누군가 개입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이가 그 성향 중에서 이제 강한 부분을, 제가 장점, 단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누구나 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강한 부분이 뭐냐면은 상당히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안정적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중에 이렇게 뭐 어장 관리를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영철이 같은 그런 행동 유형을 사람들은. 그래서 꼭 영철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나는 솔로다의 영상에 비추어진 영철을 제가 보고 제가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지금 어떤 유형이다 이제 이렇게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스테이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확신을 주면 누군가가 확신을 주면 그 사람과 오래 사귀는 이제 그런 성향인데, 근데 이제 우선 강점부터, 자,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꾸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꾸준한 태도를. 그래서 아마도 현숙이가 나중에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자기가 만난 남성 중에서 제일 착한 남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착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성향이에요. 성향. 착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주도적이고, 만약에 정숙이가 남자라면 주도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성향이라면 그런 사람이 안 착하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착한 부분이 있고 또 안 착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철을 보고 참 착하다, 현숙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착하다는 표현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 유형을 봤을 때 타고난 어떤 성향이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는 착한 사람이면서 또 그 뭐라 그러죠? 내면에는 상당한 그 분노라든가 어떤 아픔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쌓이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될 때는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좀 그 우유부단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유부단 막 도전하고 막 내 삶의 목표가 어디까지 있는데 이제 그걸 이루고 나면 또다시 도전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큰 변화 없이, 그러니까 연애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철이가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이혼한 여자가 첫 번째 여자였고 사랑했던 여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여자였고 지금까지는 없었다.
예, 근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살다가 상처를 받으면 결혼을 안 하죠. 어. 그러니까 무슨 일편단심.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근데 제일 뭐랄까, 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열성이 부족해. 열정적이질 못해. 그러니까 연애할 때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응? 막 그런 거는 좀 적죠. 그리고 이게 변화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터지면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좀 타인이 볼 때는 답답하다. 어, 답답하다. 그때 왜 현숙이가 데이트권을 육화해서 데이트권을 영철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묻잖아요. 영자와 현재 이렇게 러브라인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고민이 있다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영철에게 데이트권을 써도 괜찮겠느냐고 묻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에게 써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 빙빙 돌려서 1시간 반을 했다. 이제 이러한 멘트가 나오면서 MC들도 고구마식 대하다. 또는 또 현숙이도 이제 영철과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옥순이와 대화를 하잖아요. 답답했어.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조금 염려하는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숙이가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영철이가 가장 안 좋아하는 접근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도 2대1로 데이트를 할 때도 어, 미안하다고 자기가 괜히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괜찮겠느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영철이 같은 유형은 뭘 제일 두려워하냐면요.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면서 이 문제를 네가 풀어라. 그리고 네가 결단을 내려라. 이럴 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영자는 그런 게 없어요. 영자는 그냥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그냥 맑게 아이처럼 애교도 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이는 영자가 편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직진하고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자기한테 문제를 주질 않았어요. 근데 영철이 같은 스타일은 누군가가 내가 이러고 저러고 근데 현숙이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서 데이트권을 음, 당신에게 쓰고 싶은데 이게 진심인데 당신과 데이트하고 싶은데 내가 해도 되겠느냐. 영자하고 지금 이렇게 러브라인이 잘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영철 씨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나는 데이트권을 쓰지 않겠다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영철이가 풀어라고 이게 탁공을 탁 한번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들어 한다고요. 영철이 같은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데냐면 문제를 주면서 네가 풀어라. 그리고 결단해라. 결단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사람이 어? 끊고 맺고가 분명해야 되고 예스 원노가 분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말을 아마 들을 거예요 영철 씨가. 그러니까 영철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영철 씨와 같은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답답하고 싶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요. I don't know what to do.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어, 2화인가요? 1화, 2화, 3화에서 계속됐던 게 뭐냐면, 영자는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을 아주 애교스럽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시청자들이 영자보다는 현숙 편을 많이 들고 현숙이하고 잘 좀 맺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돼서 현숙이하고 영철이가 맺어진다 해도 오래 못 가요. 왜, 왜 오래 못 가냐면 현숙이가 질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현숙이는 이제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부산 사람은 좀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하고 충청도 사람은 말을 돌려서 한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MC들이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이라고 다 저러지는 않는데 아유 답답하다. 고구마 오늘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었다는 그런 대화를 하듯이 자 여기 포커스가 뭐냐면 만약에 현수이가 그때 내가 데이트권을 쓰려고 하는데 스페셜 데이트권을 땄잖아요. 게임에서 1등 해가지고. 근데 내가 당신에게 쓰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과 영자의 관계를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지? 이제 그 영철의 내면에서는 지난번에도 자기가 와가지고 자꾸 미안하다. 자기가 왔잖아요. 자기를 영철을 선택해서 그래 왔으면 영자는 그런 부담을 안 주잖아요. 그건 좋으면 좋은 건데 와서 뭐 미안해요, 사과해요, 괜히 내가 끼었어요. 그리고 데이트 끝나고 돌아가서도 또 불러내잖아요. 정숙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불러내서 그래 둘이 좀 대화 좀 해봐라 그러고 그 정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언니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만지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미안해요 내가 괜히 근데 그때 영철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자기가 현숙이가 내가 좋고 마음에 들고 관심이 있어서 나를 택해서 우리가 2대1의 데이트를 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을 그냥 내면 이 사람 따라갑니다. 영철이.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그 현숙이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너 좋아하는데 영숙이냐 나냐 빨리 택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만은 계속 딴지를 거는 거잖아요. 그 사화에선가 또 설거지 할 때도 뭐야 영식이는 영자만 바라보고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이 놀아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때도 영철이는 멘붕이 오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야. 현수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현수가 싫다는 건 절대 아닌데 현수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영자는 자기가 편안하게 해줘. 근데 현숙이는 자꾸 자기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해. 그래 놓고 뭐야 설거지감을 왜 자꾸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담이야 장난이야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현숙이의 내면에서는 난 네가 좋아 제발 영자만 보지 말고 나도 좀 봐줘 이런 소리죠. 근데 영철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현숙이는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숙에 대해서도 행동용에 대해서 근데 한번 올릴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현숙은 그 외모에 그 여러 가지 그 매너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파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남성들로부터 대시를 받은 경험이 많은 여성 같아요. 근데 아니 내가 영자보다 못한 게 뭐지? 왜 나를 선택 안 했지? 이런 내면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멋진 남자,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모든 여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것을 다 가진 남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여성한테 딱 관심 갖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나를 좋아하는데 저건 또 뭐지? 왜 나를 안 좋아하지? 나한테 왜 관심이 없지?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작동된 것 같아요. 현숙이는 자기는 많은 남성으로부터 대시도 받고 거기서도 4명한테 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 아닌 영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별로 이쁜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영자한테만 영자하고만 노는 거야? 약간의 그 내면에서 승부욕, 경쟁, 약간의 질투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근데 현숙이가 그걸 모를 수 있죠. 본인은 모르는데 그 현숙이 내면에 늘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관심받은 내가 왜 저 남자한테는 못 받는 거지? 그런 마음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날 현숙이가 이렇게 영자처럼 이렇게 접근했으면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뭐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뭐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고구마 같은 대화를 안 했을 거예요. 영철이가. 차라리 영철님 제가 데이트권 땄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영철님하고 멋진 데이트하고 싶어요. 저랑 데이트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영철이가 네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영철이가 정수기한테 그랬잖아요. 정수기가 떠봤잖아요. 그냥 대화하고 싶다 그랬지 데이트하고 싶다고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영철이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좋은 점을 많이, 매력을 많이 받은 영자까지 놓치면 어쩌지? 이런 불안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이는 이제 깔끔하게 한다고, 나중에 이제 뒷소리 안 들으려고, 또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아주 쿨하게 한다고, 저는 그 이 데이트권을 영철 씨에게 쓰고 싶은데, 영철 씨가 영자 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빠지겠다. 왜냐? 두 분이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영철이 같은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냥 지가 내가 좋아서 너하고 데이트 한번 하고 싶어. 이게 오히려 효과적이죠. 근데 선택해, 네가. 이건 굉장한 부담이죠.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현숙이보다는 영자한테 친밀감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영자가 자기를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뭐 영자가 그랬어요. 여자로서 외모도 그렇고 난 널 못 이겨. 나는 현숙을 못 이기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외모가 아름다워야 사랑받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현숙이가 어, 아주 그 현명하게 좀, 내가 이 데이트권을 영철 씨한테 정말 쓰고 싶어요. 우리 같이 데이트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 선택하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횡설수설하고 굉장히 그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지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조금은 덜 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연애를 많이 안 해봤잖아요. 영철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이혼한 그 여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출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서비스, 이 사람 타고나기를 팀플레이 성향, 그러니까 어떤 조직 안에서도 잘 어울릴 거예요. 거기서도 잘 어울리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영식이가 막 영자는 상당히 스테이블해. 저 팀은 안정적이야. 이런 말 해도 피드백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숙이 볼 때는 모든 게 매력인 거죠. 안경을 이렇게 쓴 것도 매력이고, 뭐 흐흐 하는 것도 매력이고, 다 매력인 거야. 그게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대시하고 자기한테 관심을 보겠는데, 얘는 그런 게 없거든. 영철이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살짝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꾸 영자 그러잖아요. 난 너를 못 이긴다. 외모를 보나 뭐를 보나.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영자가 너무 겸손해서.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내면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아니지? 왜 내가 아닌 영자지? 거기에 대한 호기심, 거기에 대한 경쟁심, 거기에 대한 승부욕, 이런 것이 발동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현숙에 대한 행동 유형 좀 분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철의 강한 부분은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이렇게 환승, 연애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그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착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현숙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 중에서 가장 착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남자를 사귀었느냐? 영식이와 유사한 사람들을 사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는 싫은 거죠. 영숙이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옥순이가 있으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수뇌보를 여기 와서 하냐? 나한테 데이트권을 써라. 난 참 그 소리 듣고, 그것도 옥순이가 알면 어떨까 싶어요. 옥순이가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약한 부분이 열성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약하다. 그래서 네가 리더 해라. 아닙니다. 저는 밑에서 그냥 이런 양상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어떤 팀플레이 하는 그런 허드레 일을 하지, 아이고 저보고 리더라뇨, 이렇게 사양하실 그런 성향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약한 부분은 결단력이 없죠. 결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결정하라고 그랬잖아요, 현숙이가. 내가 이러고 데이트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고. 그냥 자기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되지.
영철 씨, 제가 영철 씨 좋아하는 거 알죠? 관심 있는 거 알죠? 우리 이번에 아마 영자가 좀 그랬을 것 같아. 이번에 우리 같이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요. 내일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차라리 이런 사람이 영철이는 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쫙 논리적으로 얘기해놓고 여기서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 이러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니까 횡설수설하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는 영자처럼 자기한테 이렇게 데이트권을 땄는데 우리 같이 데이트 가요. 뭐 어디 가면 좋을까? 뭐 이럴 줄 알았지. 예. 자, 그래서 결단력이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결단하라 그러면 엄청 부담을 갖는 거. 스트레스 엄청.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세 분의 MC가 고구마 대화라고. 그리고 현숙도 굉장히 답답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숙이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자꾸 문제를 주고 그 답을 풀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영자처럼 해야 돼요. 뭐 티키타카 하면서 왜 아침에 오니까 뭐래? 왜 아침에 왔어 이러니까 왜 아침부터 나 보고 싶었어? 그러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리드를 해 나가야 돼요. 영자가 그 뭐죠? 보니까 영자 편도 제가 올릴 겁니다. 영자가 그 일편단심이었잖아요. 근데 또 쿨하게 잘 갔다 오라고 또 말하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많이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배신감을 좀 느꼈겠죠. 자기한테 확신을 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여성과 대화하고 싶고 이렇다는 거는 나 아닌 다른 여성도 알아보고 싶다는 건데 또 영철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영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돼가고 있던가 또 얘기를 하고 또 대화도 좀 해보고 근데 영자는 똑똑하니까 딱 캐치업을 한 거죠. 그럼 잘 갔다 와요. 뭐 그 선택을 뭐 대화를 하고 싶다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올바른 말을 한 거예요. 다음엔 제가 영자편을 올릴 텐데요. 이제 다음 그 회기를 좀 보고 진행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때의 경험은 대뇌 신경회로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이 강하게 각인이 돼서 어릴 때 감정 지도가 형성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을 드러내면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마도 그 타고난 어떤 그 성향도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엄격한 아버지 엄마 밑에서 이렇게 어떤 통제하에 양육을 됐을 수도 있어요. 영철 씨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잘 이게 표현을 잘